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잡니다. 아니잖아요.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 뭐 그런 어떤 포뮬라를 만들어서 디멘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큰 주제는 이제 뉴욕에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집단 주거들이 네. 한국의 아파트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재밌겠다. 좀 이렇게 구성 요소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그 하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요즘은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구조상의 특성들이.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을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지금 와서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구나.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게 이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건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주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런 주제를 갖고 온 거예요. 네. 미국 화장실에 대해서 아파트 미국 맨하탄에 있는 뭐가 다르죠? 미국 화장실에 과 한국 화장실 가장 큰 차이. 더러워요. 더러운 건 둘 다 더럽지 않아. 바닥이 한국은 습식이고 여기는 건식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생활 패턴의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사는 집은 일단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많은 미국의 집들이 뭐 그렇지만 뭐 신발을 안 벗고 이렇게 1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침실에나 가야 신발을 벗고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화장실 자체도 예전부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집 안의 일부였었던 거고. 가장 큰 차이는 습식이냐 건식이냐 그거의 차이인 거잖아요. 습식이다 보니까는 화장실을 전부 다 물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화장실들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면은 누가 쓰고 샤워를 하고 나왔으면은 여기처럼 그냥 양말 신고 못 들어가요. 바닥에 다 젖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화장실 슬리퍼. 쓰레빠 신어야 되고 막 샤워하면서 난장을 쳐놓으면 그 쓰레빠까지 다 적셔놓잖아. 양말 신어서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가 젖어 있어. 막 그거 짜증이 나. 엄청 짜증나는. 짜증이 나. 엄청 짜증이 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여기는 이 하수구가 만약에 욕조가 있다 그러면 욕조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바닥에는 바닥에 하수구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샤워로 돼 있다 그러면 샤워 있는 데만 딱 하수구가 있고 나머지 바닥에는 하수구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되는데 한국은 바닥이 그냥 다 젖어. 근데 그거를 플러밍을 하는 방법이 구조를 부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빌드업을 하는 방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요. 한국은. 다시 말해봐요. 빌드업을 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 거야. 요즘은 바뀌었을 텐데 여기는 한국은 일단은 구조 슬라브를 쳐요. 그냥 한 엘리베이션으로 높낮이의 차이 없이 한 엘리베이션으로 쳐.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수구를 박으려면 이게 하수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막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피트랩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드레인 바디 자체도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집어넣으려면은 화장실의 바닥이 거실 바닥보다 높아져요. 그 바디 어셈블리를 화장실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걸 집어넣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뭐 타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화장실의 바닥이 높아요. 거실 바닥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저번에 기생충 얘기할 때 네. 변기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높낮이 차이 때문에 뭐 그런 거였지만 조금 싼 집들 가면 빌라 이런데 1층이나 반지하 보면은 자기 방 높이보다 화장실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정말로 그런 데 있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되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정말 변기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화장실 바닥 자체가 높게 돼 있어요. 높게 돼 있고 그때 기생충 얘기할 때 엘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변기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다 낮게 산다고. 근데 사실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게 이제 불법인데 한국에서는 지하실에 억지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변기에서 물이 내려가려면은 밖에서 도시에서 깔아놓은 하수도보다 내 엘리베이션이 높아야 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을 그쵸, 예. 따라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변기를 그렇게 올려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 기생충에 나오는 집처럼 변기 있는 데는 진짜 앉으면 내 머리가 닿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영화의 스토리상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조건들이에요. 그것들이. 구조상 그렇게 될 구조상이. 수밖에 예. 없는 게 도시의 밖에서 지나가는 파이프보다 높게 높아야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뭐 낮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펌프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럼 뭐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은 약간 반지 하나 더 밑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집들이 집들은 더 그럴 확률이 근데, 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다행히도 내 도시 우리 동네 지하 그 하수구가 도시에서 컬렉트하는 그 하수도가 우리 집 화장실보다 낮으면은 네. 훨씬 우리 지하실보다 낮으면은 그냥 같은 레벨에 갈 그쵸.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1층 높이에 있으면은 화장실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충분히 깊이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큰 상관은 없는데 옛날에 그런 동네에 있는 그런 반지하 집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하실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영화 때문에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바디들을 그 화장실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는 화장실의 바닥이 약간 높아요. 그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그랬어요. 개인 주택도 그랬지만,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그걸 다 이제 코디네이트하고 해결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요일날 갔었냐면은 이제 실링 디자인을 막 해놨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나랑 메케니컬 엔지니어 막 코디네이트해서 막 해놨는데 그걸 다 뜯어봤더니 한쪽에 실링이 푹 꺼져 있는 거야. 왜요?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화장실을 집어넣으려고 화장실을 집어넣고 그 플로어를 같은 레벨로 만들려면은 그거를 갖다가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링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 건물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화장실에 있는 자리는 그렇게 슬랩을 꺼트려가지고 공사를 했어. 한국식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거꾸로 일부러 그런 플러밍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어셈블리들을 다 집어넣어도 여기는 입식 생활을 하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스텝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물론 그런 키친이나 화장실이 있는 데도 있어요. 맨하탄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대량으로 아파트를 짓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화장실이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슬랩을 딴 데보다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전체를 다.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레노베이션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치를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이 예전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밑에서 보면은 그 주변으로 다 빔이 지나가고 그게 다 구조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야. 그런 게 그래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용도를 바꾼다든지 오피스를 주거로 바꾼다든지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의 위치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화장실 위치를 바꾸는 걸. 네. 근데 한국에서는 큰일 날 소리로 해요. 왜냐면 아파트나 이런 걸 할 때 화장실을 위해서 그 부분이 다르게 설계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그리고 파이프 위치 바꾸는 것도 큰일 날. 굉장히 큰일이에요. 사실 네, 한국의 아파트 구조에서는 그 화장실 위치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큰 공사예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노홍철 이 사는 아파트 자기가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매립식 이렇게 이 스퀘어로 된 드레인에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리니어로 바꾼 거야. 리니어도 바꿔가지고 그거를 예전에는 화장실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벽 쪽으로 붙인 거지. 그러니까는 이 슬롭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드레인이 맨날 막히는 거야. 근데 이거 왜 막히는지 모르고 맨날 그래서 플러머 불러가지고 그거 막 뚫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의 아파트에서 화장실 위치를 바꾼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화장실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는 내 맘대로 막 변기도 위치도 바꾸고 욕조가 있었으면 샤워로도 바꾸고 다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로케이션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아래층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링을 다 해놨는데 내가 어떤 실링 디자인을 할 때 그걸 모르고 했다가는 그런 컨플릭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실링을 천장을 낮춰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생활의 패턴이 입식과 좌식이라는 거. 그리고 화장실은 예전부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은 밖에 있었죠. 밖에 원래. 있었잖아요. 뒷간이라고 뒷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안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활 패턴의 차이 때문에 그런 화장실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있는 또 화장실을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 화장실을 보시면은 그걸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좀 그랬어요. 건지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물청소도 못하고. 물청소 안 되고. 못하는 거. 그리고 왜 씻고 나와서 물 뚝뚝 떨어지는데. 아니, 그거는 괜찮은데, 뭐 한국에서는 해가지고 막 샤워기에서 땡겨가지고 화장실 전체를 다 청소를 하잖아요. 그걸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빠지니까. 빠지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물 청소가 가능한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죠. 단가가.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호텔 브랜드들은 아니면 어떤 럭셔리 이런 레지덴셜은 그런 화장실에 일부러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하수구를 이렇게 심어놔요. 샤워나 텁에 있는 하수구 말고 저기 세면대 밑에 저 구석에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화장실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원하면은 Just in case. 닦을 수 있게. 닦을 수 있게 내지는 만약에 샤워 드레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넘쳤어. 그럼 나갈 수 있게.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 그러려면은 바닥, 벽 여기를 다 타일 밑에 저거를 방수 공사를 다 해야 되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우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젖는데 여기만 물 빠지는데 그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있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즘은 한국도 약간 복도식으로 화장실을 해서 변기 놓는데 세면하는데 샤워하는데 이런 따로따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데도 따로따로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거 약간 엉뚱한 질문인데 세면기에서 세수하면 주변에 물이 많이 튀어요? 네. 저 왠지 알아요? 왜? 저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를 봐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세수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샤워할 때는 감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뜨고 아담이 너무 화를 내요. 제가 세수하고 나오면 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세면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퍼서 왜냐면 고개 안 숙이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무서워. 옛날에 그 누구죠? 무서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립이 안 돼서 신 누군데? 신격호. 아니 신경을 돌아가시고 거기서 왜 나와? 롯데회장 아니야? 어머, 롯데 신채호? 신채호, 단지 신채호. 단지 신채호. 뭐 신격호 웬 말이야? 자기는 고개를 숙일 수 없다고 세수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눈을 이렇게 하면 거울에 뭔가 그때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이렇게 뭐 거울 속에 내가 이렇게 나를 딴짓을 이렇게 해? 내려다보는 막 그런 무서운 영화였어요. 그래서 세수할 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들고 나를 노려보면서 그러면 여기 다 그래서 떨어지겠네. 막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 무섭겠다. 그래서 지금도 은연중에 이렇게 세수를 할 때 그게 몸에 배가지고 약간 이렇게 물을 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같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데. 물바다가 좀 돼서 맨날 아담이 닦죠. 저는 세수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캐릭터 저는 너무 좋아. 샤워하면서 그냥 다 닦아서 그럼 샤워를 2번씩 해요? 아니요? 밤은 아침에 할 필요가 없죠. 저녁에 씻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그런 습성은 한국에서 쓰던 습식,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하고 나서는 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물도 다 이렇게 하고 닦고 뭐 그러긴 하는데 나만 그러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예전에 수도꼭지 때문에 좀 두 부부가 싸웠잖아요. 근데 그 수도꼭지의 가장 중요한 이 셀렉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싱크의 하수구가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어요. 안 맞아요, 지금.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똑같은 디자인의 수도꼭지도 그 길이가 다 달라요. 그 길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하수구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의 위치와 내 수도꼭지가 안 맞으면 그렇게 물이 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네. 그리고 세면대는 보통 이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싱크대처럼. 맞아요. 주방에 있는 싱크처럼. 그러니까는 그게 각이 안 맞아가지고 그 세면대 한 군데로 그냥 가운데로 하수구가 없는 그런 데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다 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그거를 보고서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설거지하는 그 뭐라 그러죠? 싱크? 싱크인데 그 싱크볼에. 포세를 이제 도깨 씨가 샘플을 되게 좋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걸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막 너무 콸콸 잘 나오고 예쁘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싱크는 원래 쓰던 그대로 별로 깊지도 않은 그냥 스테인리스 그거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안 맞아가지고서 다 튀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설거지 할 때마다 처음에 바꿀 때는 너무 좋았는데 쓰면 쓸수록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꿔주지 말 걸 그랬나? 그래서 느껴진,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부어지는 게 좋아도 이게 밑에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오히려 그냥 더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람도 뭔가 이게 부어지려면은 좀 담아내는 그게 좀 잘 맞아야 되겠구나. 밸런스가 정말 잘 맞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되게 했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보면서도. 네. 어쨌든 뭐 그런 화장실의 그 차이는 그런 그 생활 패턴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나는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미국의 아파트의 그러니까 이거는 싱글 레지던스도 그런 것 같아. 미국 화장실과 한국 화장실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죠. 네. 옛날에 살 때 한국의 집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었죠. 있죠. 네. 네. 지금도 우리 아니야. 아파트 보면 밖에 있던데. 우리 집은 1층 화장실은 안에 있고 2층 맞아, 화장실은 밖에 밖에 있어. 옛날 집들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옛날 집들은 그런 집이 버튼이 여러 있는데, 개야. 그게 여기는 바일로예요. 안에 있는 게요? 네, 안에 있는 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적혀져 있는 법으로 그러니까 빌딩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그게 뭐 그거를 바이올레이트 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는지에 대한 한국에서의 이 시각과 여기에서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장실 한국에서 내가 안에 있는데 밖에서 불 끄고 막 끄고 장난하고 막 그랬잖아 어릴 때. 맞아요. 예, 어릴 때 아니, 그랬잖아. 어렸을 때 막 오빠가 갑자기 밖에서 불 끄면 난 맞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부터 화장실이라는 곳 자체가 떨어져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밖에서 컨트롤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네, 그런 이유예요. 어머. 마치 우리 그런 이유예요. 데크나 이 외부 공간에 불 끄고 키는 게 안에 있잖아. 안에 맞아요. 있잖아. 네. 그런 생활 습관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공간을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사용자가 있는 쪽에 그렇죠.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쪽에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지. 그렇죠.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집도 보면 2층의 화장실은 스위치가 밖에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죠. 미국 집도 오래된 집들은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이유가 뭐 익스텐션을 할 때 그거를 라인을 제대로 뒤집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일이거나 뭐 저희 집 그런- 2층 같은 경우는 안쪽에 놀 자리가 없어요. 샤워실이 그렇구나. 바로 있어가지고. 예. 뭐 그런 연유 때문에 뭐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 문화적인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 습식, 건식, 뭐 바닥이 더 높아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스위치 이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재밌다. 그 어디에 이제 들어가야 습성이 되는지. 남아 있는 습성이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신식으로 짓고 막 그러는 것들은 또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는 집들도 나는 본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엘리 원독의 그 SNS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enwd_official이고요. 페이스북은 enwd.official 그리고 gmail은 info.enwd@gmail.com입니다. 더불어 유튜브도 와가지고 한번 보셔요. 저희가 담라오. 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